네, 안녕하세요. 이번 그 기출 과정에 중간고사 문제 제가 출제를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는 조세 총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다음 재산세 조금 일부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일 거예요. 그래서 5월 달 과정에서 5월, 6월인데 5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을 중간고사를 이렇게 출제해서 이제 진도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진도를 잘 따라오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너무 큰 부담 없이 문제를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네요. 근데 해설을 들으시면서도 너무 뭐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런 거, 이 정도는 내가 풀 수 있겠지, 그래요.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심판. 자, 심판 그러면 심판 청구에 있어서 담당 조세 심판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러 개 심판 사항을 이제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합칠 수 있어요. 자,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심의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할 수도 있어요.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분리할 수도 있어요. 너무 적으면 적은 것은 여러 개를 합쳐서 심판할 수도 있고 너무 크면 나눠가지고 심판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두 번째, 심판 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 청구란 처분 이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만약에 처분할 때는 내가 불만이 있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처분하지 그 이외에 대해서는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요. 네, 조세 심판관 회의는 심판 청구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판 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는 못해요. 너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세금이 나왔다고 해서 1억을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 2억이 세금 내야 되는데 너 2억 세금 더 내.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불만이 있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게 불만이 있냐 없냐만 판단을 해야지 나에게 더 무겁게 처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조세 심판관은 심판 청구에 관한 조사 및 심리 결과, 과세 형평을 고려하여 자유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합니다. 근데 그러면 왜냐하면 심판관들은 자기가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심판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이렇게 해. 그럼 밑에서는 네 알았어요.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분명히 1번 문제가 쉬울 거라겠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중간고사 문제치고는 상당히 어렵게 문제를 1번을 턱 내놨네요. 우리가 안 배웠던 걸 막 냈잖아요. 그래서 안 배웠던 것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이런 걸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1번이 답이었어요. 2번은 서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납세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연대 납세문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장소에 사람이 없는데 두고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절했을 때는 그 장소에 두고 갈 수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없는 경우에는 절대로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 3번은 송달을 받아야 될 사람이 교정시설이나 경찰관세 유치장에 체포나 구속이나 유치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는 그 교정시설장이나 국가경찰관세 장에게 송달하시면 돼요. 네, 공시송달의 경우에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또 송달을 받을 서류는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이 되고 전자송달에 대해서는 그 우편함에 우편 주소함에 입력이 됐을 때 또는 저장이 됐을 때 그 송달을 받아야 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2번. 1번이 아니라 2번이네요. 서류를 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둘 수 없어요. 근데 사람 있으면 두고 가도 되는데 없으면 두고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3번.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됐으며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외국인 소유의 물건을 수입했을 때는 수입하는 그 사람에게 취득세를 물리시면 돼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부담부 징여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그냥 유상으로 봐주시면 돼요. 법인을 설립할 때, 회사를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취득한 것으로 안 봐요.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원시로 취득했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만약에 법인이 아닌 개인들이 건물을 건축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우리 집의 공사비와 옆집 공사비는 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문제 4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는 뺀 거. 자, 뺀다는 이야기는, 중과기준세를 뺀다는 이야기는 등기만 하는 걸 찾아라 이 말이에요. 등기만. 자, 환매 등기 나왔죠. 등기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등기. 임시 등기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재산 분할할 때 등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분을 좀 공유물을 분할하면 분할 등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하는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니을. 기역, 디귿, 니을. 5번이 답이네요. 여기서 뺀 세율이라는 거에서 등기만, 이것만 찾아버리면 돼요. 등기만 하는 걸 문제 보기 지문에서 찾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문제 5번에서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매립이나 간척으로 토지를 원시 취득했을 때는 공사, 준공, 인가에 공사,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공사, 준공, 인가일을 취득일로 잡으시고,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빠른 날로 잡으시면 돼요. 토지의 지목을 변경했을 때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틀렸네요. 사용 여부에 관계없는 게 아니라 사실상 사용일과 공부상,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로 가는데, 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일이 우선이 되니까 3번은 틀렸네요. 자, 4번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했을 때 사용 검사라고 나오면 다음날, 이것도 틀렸네요. 4번도 틀렸네요. 자, 5번. 재산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니까 이것도 내가 당초 취득이 아니라 등기한 날,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겠습니다. 5번도 틀렸네요. 그럼 문제에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답은 2번. 이게 정답이 올바르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문제 6번은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채권자, 대위자는 채권자가 나를 대신해서 등록면허세를 신고 납부할 수 있고,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록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물리며 우리도 그 정부에게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겠습니다. 또 피상속인이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아니, 등록면허세를 사망자가 냈으니까 사망자가 낸 걸로 보는 거지, 상속인이 납부한 걸로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산 재평가가 나오면, 자산 재평가가 나왔을 때는 가액이 달라진 경우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았을 때는 등록 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보면 돼요. 그래서 사망자가 등록면허세를 냈더라면 사망자가 낸 거지 상속인이 낸 건 아니에요. 사망자가 납부했을 때 상속인이 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사망자가 낸 걸로 그냥 보시면 돼요. 정답은 3번이에요. 이제 7번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봐라. 이제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이면 이제 취득세 세율을 먼저 생각해요. 상속을 받았을 때 이전이니까 농지를 상속을 받으면 2.3%가 되고, 농지가 아닌 걸 상속을 받았을 때는 2.8%가 돼요. 그럼 이 중에서 더 높은 세율을 택하면 되겠죠. 더 높은 거. 더 높은 걸 택해가지고 여기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2% 빼고 나머지 0.8%에 대해서만 등록면허세로 물리니까, 이거 틀렸네. 1000분의 8로 가는데 1000분의 15라고 있으니까 틀렸어요. 소유권 보전 등기는 1000분의 8 맞았네요. 왜냐하면 원시 취득은 2.8%인데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면 0.8로 가니까 2번은 맞았네요. 증여는 개인이 증여받았을 때 3.5%로,
비영리 단체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2.8%의 취득세인데 이 중에 더 높은 거 3.5%에서 취득세 부과가 불가능하며 이제 1.5% 8이 아니라 1.5니까 1000분의 15로 가면 되겠네요. 경매 신청이나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금액이 되겠네요. 여기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시면 돼요. 가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그런데 가등기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가등기 그랬어요. 가등기. 가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액이나 채권 금액의 1000분의 5. 이것도 맞았네요. 오, 맞는 게 두 개나 보이죠. 그럼 이제 뭐가 잘못됐는가 봐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채권 금액이라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채권 금액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부동산 가액의 0.8%. 그럼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 풀면서 야 이거 진짜 까다롭네. 세율만 보고 풀려겠더니 과세 표준하고 세율의 연관 관계를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란 이야기예요. 이제 8번 문제로 가보죠. 재산세 과세 대상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하는데 분리과세 토지를 모두 골라라. 근데 시지역의 상업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지다. 공장이 도시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있으며 공장이 아니라 일반 상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간주를 해버리네요. 상가의 부속 토지로 간주하니까 기준 면적까지는 별도 합산 과세입니다. 산림보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임야는 분리 과세. 물류단지 그럼 물류 택배 창고네요. 택배 창고는 자동차니까 자동차와 관계되는 것은 별도 합산 과세.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 고율 분리 과세. 특별시의 도시지역 안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네. 영농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생산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을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미음. 자,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기출이론의 중간고사 문제 해설을 다 해드렸어요. 중간고사 문제 해설을 딱 들어보고 나니까 문제 어렵네요. 이제 지금쯤은 이제 실제 기출문제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문제를 올려가지고 업을 시켜가지고 난이도를 상승시켜 놓고 나서 거기에 따른 해설을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이걸 체크를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은 너무 쉬운 문제만 풀어가지고 나 이제 문제 다 풀어요, 나 점수 잘 나와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지문 분석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를 풀어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문제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어요. 난이도가 너무 낮은 게 아니라 난이도가 있었는데 이론을 기출 이론과 또 기출문제집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론과 기출문제를 분석하면서 여기서 부족한 문제들을 중간고사 문제로 풀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문제집에 없던 문제를 풀어보고 체크하고 틀린 건 다시 이론 점검하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 아는 문제들일지라도 한 번씩 꼼꼼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는 내가 몇 개를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파트, 어느 부분에서 내가 이해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이해가 잘 되고 있고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를 출제해 놓으니까 근데 그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가, 이해 못하는가 그 부분만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라네요. 네, 이번 달 중간고사 해설은 여기서 마치죠. 네, 이번 달 중간고사 수고하셨습니다.